우리 각자 살 준비를 조금씩 해야 하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도영의 손이 벤치 모서리를 움켜쥐었습니다. 저는 그 손등을 보았습니다. 세월의 주름이 깊게 파인 한때는 저를 이끌어주던 그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 말 한마디에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녁 햇살이 공원을 비스듬히 비추고 있었습니다. 실버타운 뒤편 공원은 이맘때쯤이면 가장 따뜻한 빛을 머금습니다. 벤치 너머로 은행나무 잎이 바람에 하나씩 떨어졌습니다. 소리 없이 천천히. 저는 그 낙엽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저렇게 떨어지는 걸까? 아무도 모르게 소리도 없이. 도영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이는 원래 말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은행에 다니던 30년 내내 집에 돌아와서도 무뚝뚝했습니다. 그래도 젊었을 때는 괜찮았습니다. 그이의 침묵이 든든하게 느껴졌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침묵은 그저 공허했고 그 안에서 저는 자꾸 혼자가 되어갔습니다. 혜정아. 도영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무릎 위에 얹은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손등에 얼룩진 검버섯이 보였습니다. 67해를 살아온 흔적이었습니다. 미안해. 그 말이 또 나왔습니다. 도영은 요즘 들어 자주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미안한지는 끝내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묻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대답은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벤치 옆으로 누군가 지나갔습니다. 실버타운 주민인 김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분은 저희를 보고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저희는 평범한 노부부였습니다. 저녁 산책을 나온 50년 가까이 함께한 부부. 하지만 그 안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실버타운에 들어온 지 6개월쯤 되었습니다. 도영이 먼저 제안했습니다. 우리 이제 편하게 살자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 내외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고 무엇보다 집에서 둘이 마주 앉아 있는 게 점점 힘들어지고 있었으니까요. 입주 첫날 미나를 만났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쳤는데 그이는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도 새로 왔어요. 우리 친하게 지내요. 미나의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따뜻한 목소리였습니다. 미나는 저보다 3살 어렸습니다.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이곳에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혼자 있으면 자꾸 과거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라며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그 말에 공감했습니다. 저 역시 혼자 있으면 자꾸 돌이킬 수 없는 순간들이 떠올랐으니까요. 혜정 씨, 오늘 저녁 같이 드실래요? 미나가 처음 그렇게 물었을 때 저는 조금 망설였습니다. 도영과 함께 먹어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도영은 괜찮아, 가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안도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나와 식당으로 갔습니다. 그날 저녁 오랜만에 웃었습니다.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귀 기울여 듣는 일이 이렇게 반가운 일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그 뒤로 미나와는 자주 만났습니다. 아침 산책도 함께하고 실버타운에서 진행하는 요가 수업에도 나란히 앉았습니다. 미나는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판단하지 않고 조언하지 않고 그저 들어주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큰 위로인지 저는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도영은 그런 저를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이도 안도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누군가와 시간을 보내는 동안 그이도 혼자 있을 수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미나가 물었습니다. 혜정 씨, 남편분하고는 어떻게 지내세요?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지내냐는 질문이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냥 같은 공간에 있어요. 미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이는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랜 결혼 생활이 어떤 모습일 수 있는지를요. 실버타운에는 장 회장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75살의 노신사였습니다. 이곳을 운영하는 대표이기도 했지만 주민들 사이에서는 갈등을 조정하는 중재자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차분하고 따뜻한 목소리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어느 날 장 회장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복도에서 우연히 마주친 건데 그분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물었습니다. 윤 선생님, 이곳 생활은 어떠세요? 저는 습관처럼 미소 지었습니다. 좋습니다. 편안하게 지내고 있어요. 장 회장은 저를 잠시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편안함과 행복은 다른 거예요. 혹시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그 말에 가슴 한편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힘든 일이 뭔지 어디서부터 말해야 할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도영과 마주 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식탁은 조용했습니다. 숟가락 부딪는 소리만 작게 울렸습니다. 도영이 국을 떠먹다가 말했습니다. 내일 병원 가야 해. 혼자 갈 수 있어요? 응.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함께 갔습니다. 병원에도 마트에도 어디든 같이 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각자 다녔습니다. 언제부턴가 함께 있는 시간이 불편해졌습니다. 침묵이 무거웠고 말을 꺼내는 것도 조심스러웠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도영이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 사랑했던 적이 있었나? 아니, 분명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언제였는지 기억이 희미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도영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규칙적이고 깊은 숨소리. 그이는 금방 잠들었습니다. 저는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하얀 천장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문득 옛날이 떠올랐습니다. 결혼 초 도영과 처음 이사 간 작은 집. 그때도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도영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미래가 기대되었습니다. 지금은 그 손이 바로 옆에 있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미나가 제안했습니다. 혜정 씨, 우리 장 회장님이 진행하는 차 모임에 같이 가요. 괜찮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영에게 말했더니 그이는 그래, 다녀와 라고만 했습니다. 차 모임은 실버타운 작은 사랑방에서 열렸습니다. 6명 정도 모였습니다. 장 회장이 직접 차를 내려주었습니다. 따뜻한 김이 올라왔습니다. 은은한 향이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조용히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장 회장이 물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무엇 때문에 이곳에 오셨나요? 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외로워서요. 다른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혼자 있기 힘들어서요. 저는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장 회장의 시선이 제게 머물렀습니다. 윤 선생님은요? 저는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저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혼자 있기 힘들어서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함께 있는 게 더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꺼낼 수 없었습니다. 편하게 살고 싶어서요. 결국 그렇게 답했습니다. 장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눈빛에는 무언가 더 깊은 이해가 담겨 있었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미나와 복도를 걷는데 미나가 물었습니다. 혜정 씨, 남편분한테 속상한 일 있었어요?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미나는 제 눈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따뜻한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래전 일이에요. 하지만 잊히지 않아요. 미나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언젠가 이야기해줘요. 제가 들을게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울었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옆에서 도영은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이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아니, 모르는 척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영이 먼저 일어나 커피를 내렸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들어가 그 향을 맡았습니다. 도영이 뒤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너도 한잔 할래?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나중에 마실게요. 도영은 아무 말 없이 혼자 커피를 마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각자의 시간을 살고 있다는 것을요. 가끔은 서로를 살리기 위해서도 헤어지는 거지. 미나의 말이 가슴에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커피잔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카페 창밖으로 가을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지만 제 안은 차가웠습니다. 실버타운 카페는 오후마다 조용했습니다. 은은한 음악이 흐르고 커피 향이 공간을 채웠습니다. 저희 말고는 창가에 앉은 할아버지 한 분뿐이었습니다. 그분은 신문을 읽고 계셨습니다. 안경 너머로 글자를 따라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미나는 제 손을 가만히 덮었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미나를 보았습니다. 그이의 눈빛에는 연민이 아니라 이해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말할 수 있었습니다. 40년을 같이 살았는데요. 제 목소리가 작게 떨렸습니다. 정이 다 떨어진 건 아닌데 같이 있는 게 더 외로운 느낌이 들어요. 미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없이 제 손을 쥐어주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가슴 한편이 조여왔습니다. 이상한 거 있죠. 혼자 있을 땐 그래도 괜찮은데 도영 씨 앞에 앉아 있으면 더 혼자가 된 기분이에요. 알아요. 미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 같은 방에 있어도 멀게 느껴졌어요. 말은 하는데 통하지 않고 손은 닿는데 느껴지지 않고. 미나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그이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후회하는지도 몰라요. 그때 좀 더 솔직하게 말할 걸. 참지만 말 걸. 저는 미나의 말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참았습니다. 참는 게 미덕이라고 배웠습니다. 교사 생활 30년 내내 학생들 앞에서도 참았습니다. 집에서도 참았습니다. 언젠가부터 참는 게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도영 씨는 언제부터 그랬어요? 미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은행나무 잎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노란 잎들이 하나씩 떨어졌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어느 순간부터였을 거예요. 그랬습니다. 어느 순간부터였습니다. 결혼 초에는 괜찮았습니다. 도영은 무뚝뚝했지만 그래도 저를 챙겼습니다. 퇴근하면 오늘 뭐 했어? 하고 물었습니다. 저는 학교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영은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태어나고 세월이 흐르면서 달라졌습니다.
도영은 점점 말이 없어졌습니다. 은행 일이 바빴습니다. 승진도 했습니다. 집에 오면 지쳐 있었습니다. 저는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이도 힘들겠지 싶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모범 교사상이었습니다. 저는 기뻤습니다. 집에 돌아와 도영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제가 상을 받았어요. 도영은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돌리지 않고 말했습니다. 그래, 잘했네. 그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혼자 울었습니다. 소리 내지 않고 조용히. 아이가 깰까봐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미나 씨.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혼이 꼭 미움 때문만은 아니잖아요. 미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때로는 서로를 살리기 위해 헤어지는 거예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서로를 살리기 위해. 저는 그동안 함께 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결혼했으니까, 가족이니까, 오래 살았으니까.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함께 있는 것이 서로를 죽이는 일일 수도 있다는 걸 깨닫고 있었습니다. 커피가 미지근해졌습니다. 저는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쓴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미나가 물었습니다. 도영 씨한테 말해봤어요? 속마음을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떻게 말해요? 40년을 살았는데 이제 와서 헤어지자고요. 그게 솔직한 마음이잖아요. 미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혜정 씨, 우리 나이가 60 넘었어요.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10년, 20년, 그 시간을 또 참으면서 살 거예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미나의 말이 맞았습니다. 남은 시간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도영에게 말하는 것도,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도 두려웠습니다. 창밖으로 누군가 지나갔습니다. 장 회장이었습니다. 그분은 천천히 걷고 계셨습니다. 손에 책을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장 회장은 혼자였습니다. 부인과 사별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외로워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온해 보였습니다. 미나 씨는 후회 안 해요? 혼자 사는 거요. 제가 물었습니다. 미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후회요. 가끔은 해요. 밤에 혼자 누워 있으면 옆에 누군가 있었으면 싶기도 하죠. 하지만요, 혜정 씨. 미나가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혼자 외로운 것보다 함께 있는데 외로운 게 더 무서워요. 그건 진짜 절망이거든요. 그 말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미나는 조용히 휴지를 건넸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창가의 할아버지가 슬쩍 이쪽을 보았지만 곧 다시 신문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말없이 서로의 온기만 느끼며. 카페 안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음악이 흐르고 커피 향이 퍼지고 햇살이 천천히 이동했습니다. 혜정 씨. 미나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아름다운 이혼이란 게 있대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름다운 이혼이요? 네. 서로 미워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그냥 다른 길을 가는 거요. 함께한 시간을 인정하면서요. 그런 게 가능할까요? 저는 묻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미나는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죽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우리가 서로를 사랑했다는 걸. 다만 표현을 못했을 뿐이라는 걸요. 혜정 씨는 아직 늦지 않았어요. 도영 씨가 살아있잖아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늦지 않았다는 말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이제 무언가 해야 한다는 것이 부담이었습니다. 카페를 나와 복도를 걷는데 멀리서 도영이 보였습니다. 그이는 로비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미나가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천천히 해요. 급할 거 없어요. 미나는 그렇게 말하고 먼저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혼자 서서 도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이는 여전히 신문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안경을 고쳐 쓰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도영은 제 기척을 느끼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왔어. 네. 짧은 대화였습니다. 저는 그 옆에 앉았습니다. 도영은 신문을 접었습니다. 우리는 나란히 앉아 로비를 바라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오가고 웃음소리가 들리고 저녁 준비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녁 뭐 먹을까? 도영이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붉고 아름답고 쓸쓸했습니다. 여보.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도영이 저를 보았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마주 보았습니다.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목이 메었습니다. 우리.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도영은 제 표정을 읽으려는 듯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그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기다렸습니다. 결국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도영은 잠시 저를 보다가 다시 신문을 펼쳤습니다. 저는 그 옆에 앉아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말하지 못한 것들이 목구멍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옆에서 도영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규칙적이고 깊은 숨소리.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미나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아름다운 이혼. 그게 정말 가능할까요? 서로 미워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그냥 다른 길을 가는 것. 저는 상상해 보았습니다. 도영과 헤어진 뒤의 삶을요. 혼자 사는 것을요.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어떤 기대도 있었습니다. 자유로울 수 있을 거라는 기대. 더 이상 참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 그런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옆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도영의 얼굴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주름진 얼굴, 세월의 흔적. 그 얼굴을 40년 넘게 봐왔습니다. 이제는 너무 익숙해서 때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은 달랐습니다. 저는 그 얼굴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언제부터 이렇게 멀어진 걸까요? 떨리는 손으로 이혼 서류를 바라보았습니다. 도영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방은 조용했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커튼이 살랑거렸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목덜미를 스쳤습니다. 서류는 어제 우편함에 들어 있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도영은 그걸 받아든 순간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혜정이 먼저 움직인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조용히 말없이 도영은 서류를 펼쳤습니다. 활자가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안경을 고쳐 썼습니다. 이혼 합의서라는 글자가 또렷해졌습니다. 그 아래로 빼곡한 문장들이 이어졌습니다. 재산 분할, 위자료, 절차. 차갑고 건조한 문장들이었습니다. 도영은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가슴 한편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평생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것. 그게 어른의 방식이라고 배웠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앨범이 있었습니다. 도영은 그걸 꺼냈습니다. 먼지가 살짝 묻어 있었습니다. 손으로 닦아냈습니다. 앨범을 펼쳤습니다. 첫 장에 결혼 사진이 있었습니다. 사진 속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웃고 있었습니다. 젊었습니다. 혜정의 얼굴은 환했습니다. 웨딩드레스가 하얗게 빛났습니다. 도영도 웃고 있었습니다. 어색하지만 진심이 담긴 미소였습니다. 도영은 사진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손끝으로 혜정의 얼굴을 따라갔습니다. 그때는 웃을 줄 알았습니다. 혜정을 보면 가슴이 뛰었습니다. 손을 잡으면 따뜻했습니다. 미래가 기대되었습니다. 그땐 나도 웃을 줄 알았지. 도영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언젠가부터 말하는 게 어려워졌을 뿐이야, 혜정아. 창밖으로 누군가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실버타운 정원을 산책하는 부부였습니다. 손을 잡고 걷고 있었습니다. 도영은 그들을 보았습니다. 부러웠습니다. 저렇게 자연스럽게 손을 잡는 것이 이제는 너무 멀게 느껴졌습니다. 도영은 앨범을 다음 장으로 넘겼습니다. 신혼여행 사진이었습니다. 제주도였습니다. 바다를 배경으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혜정은 바람에 머리카락이 날리는 채로 웃고 있었습니다. 도영은 혜정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말이 많았습니다. 도영도 혜정도 밤새 이야기했습니다. 꿈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사소한 것들에 대해서. 혜정은 교사가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도영은 은행에서 열심히 일해서 승진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둘 다 열심히 살자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도영은 은행에서 악착같이 일했습니다. 승진했습니다. 혜정도 교사가 되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집을 샀습니다. 빚을 갚았습니다. 모든 게 계획대로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대화가 줄어들었습니다. 도영은 퇴근하면 지쳐 있었습니다. 말하기 싫었습니다. 혜정도 학교, 일과 육아로 바빴습니다. 서로 이해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안다고 믿었습니다. 그게 잘못이었습니다. 도영은 앨범을 덮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왜 그때 더 말하지 않았을까? 왜 혜정의 손을 더 자주 잡지 않았을까? 왜 사랑해라는 말을 하지 않았을까? 책상 위 서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혼 합의서. 차가운 활자들. 도영은 천천히 손을 뻗었습니다. 서류를 집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종이 몇 장이 이렇게 무거울 수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서명란이 보였습니다. 빈 칸이었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쓸 수 없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문득 지난주가 떠올랐습니다. 혜정이 공원 벤치에서 했던 말. 우리 각자 살 준비를 조금씩 해야 하니까. 그때 도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혜정이 떠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자신과 함께 있는 것이 혜정을 힘들게 한다는 것을.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외면했습니다. 괜찮아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아지지 않았습니다. 도영은 일어났습니다. 창가로 갔습니다. 밤이었습니다. 실버타운 정원에 가로등이 켜져 있었습니다. 불빛 아래로 낙엽이 떨어졌습니다. 천천히 소리 없이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도영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잘 지내세요? 응, 잘 있어. 어머니는요? 어머니도 잘 있지. 짧은 대화였습니다. 아들은 바빴습니다. 회사 일로 늘 정신없었습니다. 도영은 그걸 이해했습니다. 자신도 그 나이 때 그랬으니까. 아버지, 저 다음 주에 갈게요. 괜찮아. 바쁘면 안 와도 돼. 그래도 가야죠. 엄마한테도 잘 말씀드려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도영은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들에게 말해야 할까? 엄마가 이혼하고 싶어 한다고. 아니, 이미 서류를 보냈다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도영은 평생 강한 아버지였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들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인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도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도영은 다시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서류를 펼쳤습니다. 한 줄 한 줄 읽었습니다. 쌍방 합의하에 재산은 균등 분할, 이자료 없음. 차갑고 정확한 문장들이었습니다. 마지막 장에 메모가 있었습니다. 혜정의 글씨였습니다. 미안해요. 이게 우리 둘 다를 위한 길인 것 같아요. 도영은 그 문장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혜정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차분하고 조심스럽고 쓸쓸한 목소리. 미안해요. 도영도 미안했습니다. 혜정을 행복하게 해주지 못한 것이, 더 좋은 남편이 되지 못한 것이, 말하지 못한 것이. 펜을 다시 들었습니다. 서명란 위에 펜을 댔습니다. 하지만 쓸 수 없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도영은 안경을 벗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70년을 살면서 도영은 운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 맞았을 때도, 은행에서 실수로 징계받았을 때도 울지 않았습니다. 우는 건 약한 사람이 하는 거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울고 있었습니다. 소리 없이 조용히.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서류 위로 떨어졌습니다. 활자가 번졌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몰랐습니다. 눈물이 멈췄습니다. 도영은 안경을 다시 썼습니다. 얼굴을 닦았습니다. 문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혜정이었습니다. 화장실 가는 소리였습니다. 도영은 숨을 죽였습니다. 혜정이 지나갔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도영은 일어났습니다. 문을 열고 복도로 나갔습니다. 혜정의 방 문이 보였습니다. 닫혀 있었습니다. 그 앞에서 도영은 멈췄습니다. 노크하고 싶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서 말하고 싶었습니다.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떠나지 말아달라고. 하지만 손이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도영은 그저 서 있었습니다. 혜정의 방 앞에서 말없이. 얼마나 그렇게 서 있었을까요? 발이 시렸습니다. 도영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자기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책상 위 서류가 여전히 놓여 있었습니다. 도영은 그걸 서랍에 넣었습니다. 깊숙이, 보이지 않게. 하지만 서랍 속에 있다고 해서 없어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거기 있었습니다. 차갑고 무겁고 피할 수 없게. 도영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하얀 천장이 보였습니다. 그 위로 옛날이 떠올랐습니다. 혜정과 처음 만난 날, 친구의 소개였습니다.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혜정은 수줍게 웃었습니다.
도영은 긴장해서 말을 더듬었습니다. 하지만 혜정은 잘 들어주었습니다. 그날 헤어질 때 도영은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과 결혼하고 싶다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끝나고 있었습니다. 40년이 넘는 시간이 종이 몇 장으로 정리되고 있었습니다. 도영은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창밖으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무십 떨어지는 소리, 밤의 소리들. 도영은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혜정아,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아니,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언제부터 어긋나기 시작했는지. 하지만 고칠 수 없었습니다. 시간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도영은 이불을 끌어올렸습니다. 몸을 웅크렸습니다. 70년을 살면서 이렇게 작아진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작았습니다. 늙고 외롭고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혜정이 없는 삶이 상상되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남은 시간을 더 상처 없이 살고 싶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장 회장의 상담실은 조용했습니다. 창밖으로 오후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빛이었지만 제 안은 차가웠습니다. 옆에 앉은 도영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무거운 숨소리였습니다. 상담실은 아담했습니다. 부드러운 소파, 작은 테이블, 벽에 걸린 그림. 평온해 보이는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의 공기는 무겁고 답답했습니다. 오래된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장 회장은 저희 맞은편에 앉아 계셨습니다. 차분한 눈빛으로 저희를 바라보았습니다. 판단하지 않는 눈빛이었습니다. 그저 이해하려는 눈빛이었습니다. 두 분 모두 상대를 미워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장 회장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혼의 형태도 아름답게 만들 수 있어요. 아름다운 이혼. 미나가 했던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되새겼습니다. 정말 그런 게 가능할까요? 미워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그저 다른 길로 가는 것. 도영이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내가 못해준 말들, 이제는 덜 방해되길 바라. 그 말에 가슴이 저렸습니다. 도영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평생 단단했던 그 목소리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옆을 보았습니다. 도영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영도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서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관계는 끝나가는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증오로는 끝내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장 회장이 따뜻한 차를 내주었습니다. 저는 찻잔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의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도영도 차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나란히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오랜만에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편안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견딜만 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거라고 생각하세요? 장 회장이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정확히 짚을 수 없었습니다. 어느 한순간이 아니라 긴 시간에 걸쳐 조금씩 무너진 것 같았습니다. 모르겠어요.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어느 날 문득 우리가 멀어져 있더라고요. 같은 집에 있는데 서로 다른 세계에 있는 것처럼요. 도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랬어. 언젠가부터 혜정이 뭘 생각하는지 모르겠더라고. 아니, 알려고 하지 않은 건지도 몰라. 그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도영이 이렇게 솔직하게 말하는 걸 오랜만에 들었습니다. 평생 감정을 숨기며 살았던 사람이 이제야 마음을 열고 있었습니다. 두 분 다 노력하셨어요.
장 회장이 말했습니다. 다만 방식이 달랐을 뿐이에요. 혜정님은 참는 걸로, 도영님은 침묵으로. 둘 다 상대를 위한다고 생각하셨겠죠. 맞았습니다. 저는 참았습니다. 불평하지 않고 화내지 않고 그저 견뎠습니다. 그게 좋은 아내의 모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도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말하지 않고 표현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일했습니다. 그게 좋은 남편의 모습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방식은 우리를 멀어지게 했습니다. 후회되는 순간이 있으세요? 장 회장이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많아요. 너무 많아서 어디서부터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도영이 말했습니다. 나도 그래. 특히 혜정이 상 받았을 때 저는 도영을 보았습니다. 그날을 기억하고 있었다니. 모범 교사상을 받았던 날 저는 기뻤습니다. 하지만 도영은 무심했습니다. 그래, 잘했네 라고만 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혼자 울었습니다. 그날 밤 내가 우는 소리 들었어. 도영이 계속 말했습니다. 알았어. 내가 상처를 줬다는 거. 하지만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몰랐어. 그래서 그냥 모른 척했어.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저는 그날 도영이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던 것입니다. 저도 그랬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힘들어하는 거 알았어요. 은행에서 스트레스 받는 거, 승진 못해서 속상한 거. 다 알았어요. 하지만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밥이나 잘 차려주면 되는 줄 알았어요. 도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밥만으로는 안 됐어. 난 내 말이 필요했어. 내가 옆에서 들어주는 게 필요했어. 장 회장은 조용히 듣고 계셨습니다. 저희가 마음을 열고 이야기하도록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저희는 처음으로 서로에게 솔직해지고 있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장 회장이 말했습니다. 헤어진다고 해서 그동안의 시간이 무의미해지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이렇게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면 더 좋은 방식으로 끝낼 수 있어요. 더 좋은 방식. 저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미워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서로를 이해하며 헤어지는 것. 그게 아름다운 이혼이라는 것. 아이한테는 어떻게 말할까요? 도영이 물었습니다. 아들 얘기였습니다. 35살이 된 아들. 결혼해서 잘 살고 있는 아들. 저희가 이혼한다는 걸 알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장 회장이 답했습니다. 미워해서가 아니라 서로를 위해 다른 길을 선택한 거라고요. 아드님도 이해하실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은 착했습니다. 이해해 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미안했습니다. 부모가 끝까지 함께하지 못한 것이 우리가 잘못 산 건 아니에요. 장 회장이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방법이 서로 달랐을 뿐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각자의 방식으로 살 시간이 된 거죠. 따뜻한 말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조금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죄책감이 조금 덜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도영이 저를 보았습니다. 오랜만에 눈을 마주쳤습니다. 도영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저도 울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말없이 조용히. 미안해. 도영이 먼저 말했습니다. 진심으로 미안해. 저도 미안해요. 제가 답했습니다. 당신을 더 이해하지 못해서요. 우리는 손을 잡았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도영의 손은 거칠었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저는 그 온기를 느끼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마지막일 수도 있겠구나. 상담은 1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저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후회되는 순간들, 아쉬웠던 기억들, 그래도 좋았던 때들. 장 회장은 들어주셨습니다. 조언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그저 들어주셨습니다. 상담실을 나올 때 저는 조금 가벼워진 기분이었습니다. 도영도 그런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복도를 나란히 걸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커피 한 잔 할래? 도영이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카페로 갔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도영이 커피를 가져왔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아메리카노였습니다. 도영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커피를 마셨습니다. 쓰지만 따뜻했습니다. 혜정아. 도영이 입을 열었습니다. 난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나랑 있든 혼자 있든. 저도요. 제가 답했습니다. 당신도 편안하게 사세요. 이제는요. 우리는 웃었습니다. 쓸쓸했지만 진심이 담긴 미소였습니다. 40년 넘게 함께했지만 이렇게 솔직하게 이야기한 건 오랜만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낙엽이 떨어졌습니다. 노란 은행잎이 바람에 날렸습니다. 저는 그걸 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저렇게 떨어지는 거겠죠. 소리 없이 천천히. 하지만 미워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언제쯤 서류 작성할까? 도영이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천천히요. 급할 거 없어요. 도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란히 앉아서 각자의 생각에 잠겨서 저녁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그 노을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끝도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을요. 혜정아, 고맙다. 내 옆에서 40년을 버텨줘서. 도영의 목소리가 아침 공기 속으로 퍼졌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옆을 보았습니다. 도영은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눈빛이었습니다. 실버타운 정원은 고요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나무 사이로 들어왔습니다. 이슬이 풀잎에 맺혀 있었습니다. 새들이 지저귀었습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공기는 차갑고 맑았습니다. 저희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나란히, 하지만 손은 잡지 않고. 오래된 길을 걷는 것 같았습니다. 익숙하지만 이제는 끝나가는 길. 저도 고마워요. 제가 말했습니다. 함께 해줘서요. 쉽지 않았을 텐데. 도영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쉬운 일은 없었지.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아. 저도 웃었습니다. 후회하지 않는다는 말. 거짓은 아니었습니다. 힘들었지만 그 시간들이 무의미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함께 아이를 키웠습니다. 집을 마련했습니다. 서로를 지탱했습니다. 비록 말은 없었지만요. 벤치에 앉았습니다. 처음 만난 그 벤치였습니다. 각자 살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던 곳. 그때는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조금 가벼웠습니다. 아들한테는 언제 말할까? 도영이 물었습니다. 저는 하늘을 보았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이번 주말에요. 방문한다고 했잖아요.
그래. 같이 말하자. 네. 짧은 대화였습니다. 하지만 충분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많은 말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미나가 보였습니다. 산책 나온 것 같았습니다. 미나는 저희를 보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손을 흔들어 답했습니다. 미나는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미소를 보내고 지나갔습니다. 배려였습니다. 미나 씨 좋은 사람이네. 도영이 말했습니다. 응. 제게 큰 힘이 됐어요. 다행이야. 내가 의지할 사람이 있어서. 도영의 목소리에 안도가 묻어났습니다. 저는 그 마음을 알았습니다. 도영도 걱정했던 것입니다. 제가 혼자가 될까봐, 외로울까봐, 당신도 친구 사귀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이곳에 좋은 분들 많아요. 바둑 두시는 할아버지들도 계시고요. 도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게. 이제는 나도 사람들 만나볼까봐. 그 말이 반가웠습니다. 도영은 평생 혼자였습니다. 직장 동료 외에는 친구가 없었습니다. 은퇴 후에는 더 외로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지려는 것 같았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낙엽이 날렸습니다. 도영의 옷깃이 펄럭였습니다. 저는 습관처럼 손을 뻗으려다 멈췄습니다.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도영은 스스로 옷깃을 여몄습니다. 혜정아. 도영이 말했습니다. 우리 사진 있잖아. 결혼 사진. 네. 그거 가져가도 돼. 저는 도영을 보았습니다. 그이의 얼굴에 쓸쓸함이 어려 있었습니다. 가져가세요. 당신 거예요. 고마워. 도영이 작게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결혼 사진. 젊은 우리가 웃고 있는 사진. 그때는 미래가 밝았습니다. 지금은 끝나고 있지만 그래도 그 순간은 진실이었습니다. 저도 하나 복사해 둘게요. 제가 말했습니다. 기억하고 싶어요. 우리가 좋았던 때를요. 도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앉아서 정원을 바라보았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새들이 노래했습니다. 평온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도영이 일어났습니다. 저도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마지막 산책을 하듯이. 우리 서로 잘 살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부부는 아니어도 오래 알고 지낸 사람으로요. 도영이 멈춰 섰습니다. 저를 보았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울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 그렇게 하자. 우리는 손을 잡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영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거칠었지만 익숙했습니다. 저는 그 손을 꽉 쥐었습니다. 도영도 제 손을 쥐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놓았습니다. 손을 놓는 순간 가슴 한편이 텅 비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프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벼웠습니다. 40년 동안 짊어진 무게가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울음도 없었습니다. 원망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잔잔한 해방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른의 용기가 있었습니다. 잘 지내요, 혜정아. 당신도요, 도영씨.
우리는 각자의 방향으로 걸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서로를 기억하고 있었으니까요. 미워하지 않고 고마워하며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시원했습니다. 저는 침대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두려움도 있었지만 기대도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미나였습니다. 혜정 씨,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오늘 저녁 같이 먹어요. 제가 좋은 거 해줄게요. 고마워요, 미나 씨.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정원에 도영이 보였습니다. 혼자 걷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고요하게. 그 모습이 외롭지 않아 보였습니다. 오히려 평온해 보였습니다. 저도 그럴 수 있을까요? 혼자서도 평온할 수 있을까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도해 볼 만했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제 것이었으니까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이혼 서류가 있었습니다.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서명란에 천천히 이름을 썼습니다. 윤혜정. 제 이름이었습니다. 67년을 살아온 이름. 이제 다시 저만의 이름이 될 이름. 서류를 봉투에 넣었습니다. 도영에게 전해줄 것입니다. 도영도 서명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법적으로 남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오래 알고 지낸 사람으로 남을 것입니다. 문을 열고 복도로 나갔습니다. 도영의 방 앞에 섰습니다. 노크했습니다. 도영이 문을 열었습니다. 이거요. 저는 봉투를 건넸습니다. 도영은 받아들었습니다. 무겁게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나도 쓸게. 천천히 하세요. 급하지 않아요. 도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잠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많은 것이 오갔습니다. 고마움, 미안함, 그리고 작별. 안녕히.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도영이 답했습니다. 안녕히. 저는 돌아섰습니다. 복도를 걸었습니다. 뒤에서 도영의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부드러운 소리였습니다. 마지막 소리 같았습니다. 미나의 방으로 갔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미나가 환하게 웃으며 문을 열었습니다. 혜정 씨, 들어와요. 방 안은 따뜻했습니다. 차 향이 났습니다. 미나가 소파를 권했습니다. 저는 앉았습니다. 미나가 차를 따라 주었습니다. 다 끝났어요? 미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제 시작이에요. 무섭지 않아요? 무서워요. 하지만 괜찮을 것 같아요. 미나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옆에 있을게요. 혼자 아니에요.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울었습니다. 미나는 제 손을 꽉 쥐어주었습니다. 한참을 울었습니다. 오래 참았던 것들이 흘러나왔습니다. 미나는 말없이 옆에 있어 주었습니다. 그게 큰 위로였습니다. 눈물이 멈췄습니다. 저는 얼굴을 닦았습니다. 미나가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혜정 씨. 우리의 시간이요. 네. 우리의 시간이요.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그 노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끝은 슬프지만 새로운 시작이기도 하다는 것을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꿈을 꾸었습니다. 젊은 날의 저와 도영이 나왔습니다. 손을 잡고 걷고 있었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꿈에서 깨어났을 때 저는 웃고 있었습니다. 슬프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들이 있었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비록 지금은 끝났지만 그래도 의미 있었던 시간들. 창밖으로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날이었습니다. 저는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오늘부터는 제 시간입니다. 누구의 아내도 아닌 윤혜정으로 사는 시간. 두렵지만 기대되었습니다. 정원으로 내려갔습니다. 아침 산책을 하려고요. 혼자서요. 벤치에 앉았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새들이 노래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별도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을. 미워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서로를 이해하며 헤어지는 것. 그게 어른의 이혼이라는 것을. 그리고 저희는 해냈습니다.